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제1 작업 데이터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ITQ 엑셀에서 제1 작업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제1 작업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제2 작업, 제3 작업, 제4 작업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1 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잘 오타 없이 입력을 하셔야 되고, 또한 거기 조건이 둘에 7가지가 나오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에 맞게끔 제대로 수정을 해 주셔야지만 다른 작업을 할 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트 이름을 좀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트 탭에서 시트 1, 시트 2, 시트 3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의 시트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제1 작업 제1 작업으로 써주시고, 또 시트 2에서도 더블 클릭해서 제3 작업, 시트 3도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1작업부터 제3작업까지 이 시트에 각각의 그 A열의 열너비를 1로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트 1번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모든 시트 선택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를 지정을 하고 A열의 열너비를 A열에 가셔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열너비를 1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지금 제목 표시줄에 보면 그룹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1작업에서 내용을 입력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시트를 눌렀다가 보시게 되면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게 해제가 돼요. 그래서 제1작업에서 클릭을 해놓고 내용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 1행부터 3행까지의 행 높이를 조금 30으로 좀 바꿔놓도록 할게요. 30으로 바꿔놔 주시고, 4행부터 20까지는 행 높이를 20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행 높이를 조절하는 거는 그냥 제가 작업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시라고 이 행 높이를 미리 조정을 해 놓으라고 했어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그리고 1작업의 A열의 열너비, 제2작업의 A열의 열너비, 제3작업의 A열의 열너비를 각각 1로 바꿔야 되는 거를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1작업을 클릭해서 이쪽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조건에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이 굴림의 11,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 선택을 해주시고, 이 부분을 다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A를 눌러주셔도 돼요. 그래서 글꼴을 먼저 굴림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11로 되어 있으니까 놔두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먼저 다 바꿔주시면 어떤 셀을 클릭을 하더라도 다 굴림에 1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테두리는 먼저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내가 내용이 잘 입력이 되고 있는지를 조금 확인하려고 한다 그러면 테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작업하는 것도 괜찮아요. B4부터 제2 14셀까지, B4셀부터 제2 14셀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우리 여기 글꼴 그룹에 가서 보면 이 테두리 모양 있죠? 여기서 모든 테두리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붉은 상자 바깥쪽 테두리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쪽에는 테두리가 나오고 바깥쪽은 좀 굵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입력을 이제 하시는데요. 여기 맨 위에 이렇게 제목 입력하는 부분은 우리가 필드명이라고 하거든요. 이 필드명을 먼저 좀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 단위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써볼게요. 관리 번호, 매장명, 지역, 그 다음에 매장 규모고, 아래에 제곱미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한 셀에 두 줄, 세 줄 내가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엔터를 누르면, 잠깐 볼게요. 그냥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요 셀 안에, 요 사행이라고 하는 요 셀 안에 두 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누르면 안 되고요. Alt 엔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내용을 쓰면 돼요. 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열너비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행 높이도 이게 두 줄이 되다 보니까 높이가 좀 좁잖아요. 그럴 때는 4행하고 5행 요 경계선에서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을 해도 돼요.
그러면 이 핵 높이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을 다 입력을 하시고요. 숫자도 다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숫자 전월 매출에 보면은 이렇게 첨단위 구분기호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건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넣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요 13에 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이 이렇게 병합이 됐잖아요. 요건 하나, 둘, 세 개를 범위를 지정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보면 여기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아이콘 그림만 나와 있지 않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글씨가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얘를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합이 되는 거예요. 병합이 된 걸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도로 눌러주시게 되면 또 이렇게 한 칸 한 칸 셀이 합쳐졌던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병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병합을 하시고 내용을 쭉 입력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입력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나서요. 우리 여기 개점일 같은 요 날짜 같은 경우는 우리 하이픈 다 넣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 요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오른쪽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컨트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표시 형식이라고 나와 있는 이 그룹에 요 쉼표 스타일 있죠?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천 단위가 있는 숫자에는 천 단위 기호가 들어가고 알아서 정렬도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두 개를 병합을 했는데 이쪽에 X로 해서 그 테두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테두리를 넣어주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요 셀 서식 요 셀 서식에 들어가는 단축 키는요. 컨트롤 1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선택을 해놓고 컨트롤 1을 눌러줘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 셀 서식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 표시 형식은 이쪽을 말하는 거고요. 요 맞춤은 여기를 말하고 글꼴은 여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테두리가 따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채우기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이쪽에 나와 있는 기능들 중에서 없는 기능은 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테두리에 가서 요 대각선 방향 양쪽 X 모양이니까 양쪽을 다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요. 이렇게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그리고 열너비가 조금 너무 좁은 그런 셀들은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조절을 좀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건이 아까 7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첫 번째 조건은 했어요. 모든 데이터에 글꼴 넣어주고 정렬하는 부분들은 이제 제목에 도형 사다리꼴하고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도형이 삽입에 가면 여기 일러스트레이션 요 그룹에 도형이 있거든요. 이 도형. 도형에 가서 사다리꼴. 우리 요 기본 도형에 있는 요 사다리꼴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아까 1행부터 3행까지를 넓혀놨잖아요. 행 높이를요. 그래서 1행의 중간부터 3행의 중간 그리고 지열의 중간까지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 가장 예쁜 모양으로 중심도 잘 맞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도형 채우기는 요 노란색, 표준색이 있는 요 노랑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또 여기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이에요. 오프셋 오른쪽 눌러주시고 그리고 홈에 가야지만 글꼴을 바꿀 수 있죠. 글꼴은 굴림이라 그랬어요. 글꼴은 굴림을 변경을 해주시고 크기는 24 그리고 굵게 검정이라 그랬어요. 검정. 지금은 커서가 이쪽에서 깜빡거리죠. 글씨가 정 가운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맞춤에 가서요. 이렇게 수직, 수평을 다 가운데로 맞춰주시게 되면 커서가 이렇게 가운데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보시고 어떤 거 바꾸라고 하는지를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변경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그림자를 좀 빠뜨리는 분들 좀 많이 있으니까 그림자 넣는 거 잊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옆에 결제란, 이제 이메일 셀에 결제란을 작성을 하고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결제란은 원본은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제란을 만들 때는요. 우리 어디에다 만드시냐면 이쪽에다 만드시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여기에도 내용이 없고 여기도 내용이 없는. 그래서 K15부터 한 칸, 두 칸,
3칸, 4칸이에요. 4칸에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4칸에 2줄. 테두리를 먼저 넣어주세요. 모든 테두리를. 그래야 제가 알 수가 있잖아. 본인들이 어디에 테두리가 있는지를. 그리고 이 부분에 가서 여기를 선택을 해서요. 이 첫 번째는 결제가 들어가는 칸은 다른 칸에 비해서 좁으니까 여기 열머리글에서 여기를 조금 반 정도 줄여주고요. 근데 여기 16행은 또 이렇게 반 정도 넓혀줘요. 이렇게. 하나만큼은 넓혀주시게 되면 한쪽은 좀 길게 나오죠. 이 부분을 병합을 해주시고 내용을 써줍니다. 여기도 한 셀에 2줄이니까요. Alt 엔터 눌러서 쟤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원, 팀장, 대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서 만들어 놓고 나면요.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복사 누르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 갖다 놔야 되니까 이쪽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옆에 여기 확장된 이 메뉴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기타 붙여넣기 옵션이라 그래서 여기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도형 모양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도형 모양처럼 선택할 수 있게끔 얘를 위치를 잘 보시고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높이도 맞고 균형이 잘 맞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원본은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 원본을 선택을 하셔서 원본을 선택을 해서 홈에 우리 여기 편집에 있는 지우기 그룹에 가서 모두 지우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제란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B4, J14, G14, I14 셀에다가 주황으로 채우기를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빌드명, 그 다음에 각 항목의 그 제목들이죠. 얘네 빌드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매장명, 떨어져 있는 거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채우기 색을 뭐로 바꿔요? 주황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다가 H14셀이면 여기죠? 여기에 H14셀에 매장명이 여기 보면 매장명 이렇게 있잖아요. 요 매장이 여기에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클릭을 해놓고 데이터에 가서 요 데이터 도구라고 하는 부분에 요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예요. 요 그림을 바로 그냥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화 상자가 떠요. 그래서 요것처럼 만들어준 게 이렇게 쭉 떨어지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요 원본은 이 매장명에 뚝 떨어지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본의 문제를 보게 되면 C5부터 C10이라 그랬어요. C5부터 C12까지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버튼이 이렇게 생기죠? 쭉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덕양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혹시 뭐 잘못 만들었거나 그랬을 때 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울 때도 똑같이 유효성 검사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모두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셀 서식 H5, H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D, 요즘엔 숫자 D, 문자 D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숫자 D에다가 1000원을 표시하시오라고 나오면서 예시도 지금 보여줬죠.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하고 셀 서식을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컨트롤 1을 눌러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셀 서식에 있는 표시 형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표시 형식을 선택을 해주시고 요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지금 숫자라 그랬잖아요. 숫자는 요거 샵, 쉼표, 샵 0 그리고 뒤에다가 1000원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1000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큰 따옴표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그 숫자가 좀 길게 들어가거나 영문이 들어가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 큰 따옴표를 안 하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넣고 어떨 때는 안 넣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단위를 집어넣을 때는 다 큰 따옴표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얘네들이 가운데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걸 정렬을 다시 오른쪽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숫자 데이터 뒤에는 샵 쉼표 샵샵 0 그 뒤에다가 단위를 넣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문자 데이터라고 나오면 문자 뒤에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골뱅이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안에 뒤에다가 단위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틀리지 않게끔 잘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D5부터 D11 요 부분을 지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하나 셀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셀 주소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내가 얘네들을 다 지정하는 거를 이름으로 부여하겠다라고 해서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지역 쓰고 꼭 엔터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특정 셀을 클릭할 때는 셀 주소가 나오지만 이 부분을 범위 지정하면 지역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름 정의가 잘못됐다, 범위 지정을 모르고 잘못했다라든가 이름을 잘못 썼거나 그래서 다시 해야 돼서 다시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요 수식에 가서요. 요 이름 관리자 있잖아요. 여기서 얘를 지우고 클릭하고 지우든가 아니면 편집해서 수정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우리가 원래는 여기 안쪽에도 테두리가 이렇게 굵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함수를 풀고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1작업에서는 제1작업, 2작업, 3작업의 이름을 변경하고 각각 A열의 열너비를 1로 제1작업에서만 1행부터 3행까지는 30, 4행부터 20은 20가지로 지정하고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셀 서식을 이용해서 단위를 넣었을 때는 얘네들이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출력 결과에는 오른쪽으로 있기 때문에 꼭 오른쪽으로 정렬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그리고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